기득권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예. 자기 지역만 전국적으로 유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자기 지역만 확실히 장악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서 똘똘 뭉쳐 있고 저 생각에는 20명 남짓이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정도. 과거 그분들께서는 제가 그 당직을 할 때에도 이 전화 휴대전화를 이렇게 자랑하시든 뭐 소위 여사의 문자야, 대통령의 문자 이런 거를 과시하시던 분이었는데 언제 언더로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하고요. 조 의원님,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언더 찐윤이라고 하는 것은 찐윤인데 드러나지 않은 찐윤이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숨어 있는 찐윤. 드러난 찐윤들은 저희가 대충 다 아는데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은 그런 찐윤이 있습니까? 제가 이게 언더 찐윤이라는 질문지를 받고 예. 이게 누가 이거를 처음 이 워딩의 창시자가 누구신가 봤습니다. 언더 찐윤에. 예. 하여튼 아마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아마 한때는 저희 당이셨지만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의원이신 김상욱 의원님께서 아마 언론 인터뷰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민주당의 수박 사냥 비슷하지 않나? 수박 논쟁 과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지금 저희 이 여당의 입장에서 누가 찐윤인지 아닌지 언더 찐윤 게다가 이런 거 갖고 막 명단 돌리고 이러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실은 민주당한테 감사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가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3대 특검으로 막 하루에 한 명의 의원들께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 의석도 압도적으로 적고 저는 찐윤, 뭐 비윤, 친한, 비한 이런 계파를 갖고 우리가 큰 갈등을 일으켜서 정치적을 득을 볼 생각을 하는 의원들은 최소한 원내는 없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얘기됐을 때 찐윤들은 의원총회 할 때 맨 앞줄에 앉거나 맨 뒷줄에 앉는 분들 또는 이제 체포 영장 집행에 들어갔을 때 이제 스크럼을 짰던 50여 명의 의원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라 의원총회 하면 4번째나 5번째 줄에 앉아 있는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당의 혁신이라든지 개혁과 관련해서는 반대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존재한다. 뭐 20여 명 숫자 정도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 당 사실은 전혀 의총에 아니다. 4번째, 5째 줄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많이 앉지 않습니다. 우리 중진 의원님들은 민주당도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좀 다 뒤에 가 계시고. 네, 국회 본회의처럼 이렇게 뒤에 앉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당직. 그렇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뭐 정책의장, 그다음에 대변인들이 쫙 앉으십니다. 그래서 4번째, 5째 줄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민주당만큼 의원 수도 많지 않아서 똑같은 아마 이렇게 바꿔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언더 찐명은 몇 번째 줄에 앉습니까? 언더 친명은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지금 친명 아니겠습니까? 다 찐명입니까? 부정한다고 해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는 거고 이재명 정부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던 그런 정부들과는 차별성을 줘야 되고 빠르게 그 뒷받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뭐 언더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인기가 좋으니까 언더를 하면 안 되죠. 오히려 더 드러내야죠. 찐명인 지금 거를. 민주당의 친명, 언더 찐명 아닌 분이 없죠. 지난 총선 때 다 속가서 나갔지 않습니까? 뭐 아무도 안 남았죠. 사실 뭐 비명, 찐명 할 거 없이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있고요. 저는 이 언더 찐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내용들인지는 알겠다.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고 누구 한 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세력들은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력이 상당하신 아마 중진 의원님들 그룹이 그렇게 지칭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룹은 민주당에도 있죠. 뭐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지금 드러나 있는 언더 찐윤 이제 같은 우리 뭐라고 경우에는 불러야 될지.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젊은 비대위원장은 혁신을 할 때 자기 정치 인생 다 걸고 했을 거거든요. 젊은 비대위원장이 혁신안이 나왔을 때 대놓고 불편해하고 애초에 이 사람은 바뀔 권력이니까 라고 취급하는 세력들이 물밑에서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인적 청산을 들고 나온 사실 많이 비판받고 있는 안철수 혁신위도 몇 명을 이야기했는데
그조차 무시당해서 본인이 대표로 출마해서 정권을 가지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이라든지 그리고 당대표 선출에 친한계들은 애초에 근처도 못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언더찐윤 이렇게 그룹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상당한 정치력을 가진 세력들이 모여 있으면서 뭐 김상호 의원들이나 외부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언더찐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들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누구 그리고 뭐 거기에 간사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모임 형태, 그룹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혁신과 개혁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들을 통칭해서 그냥 우리가 언더찐윤이라 부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 정부에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은 명백히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언더찐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그런 어떤 인적 쇄신, 그다음에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8대 사건 관련자들의 뭐 정리 내지는 퇴출 이런 부분들이 왜 번번이 자꾸 저항에 부딪히는 겁니까? 그걸 저항하는 분들은 누굽니까? 이게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와서 봤을 때 진짜 저는 개파라고 하는 개파 보수 정치하는 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중진 의원들께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리버리해서 아무데도 모르는 건지 밤에 이렇게 모이시는 모임이 있으세요? 나 빼놓고 모이시는 저 모임이 빼고 있어요. 저만 이렇게 어리버리한 겁니까? 예.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 친박 친이 그러니까 정면으로 충돌돼서 그 정말 피해를 본 이후로 개파 정치에 대한 강한 그 경계 그리고 거부감이 이 당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일견 이해가 됐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다. 그래서 모두 다 친명이다. 똑같은 논리가 윤석열 정부가 2022년에 출범했을 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일부는 정권에서 더 적극적이고 깊숙한 일을 하겠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는. 또 일부는 아닌 거고. 그 그룹이 자연스럽게 이제 친명 또는 친윤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누구를 밟아야 되겠다, 누구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다. 근데 그럼 이제 아직 안 올려서 혁신한 얘기를 좀 더 할까? 하십시오. 아니면 왜냐하면 전윤보다 제가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뭐 불리한 쪽 얘기나 계속 하시는 게 곤혹스러웠을 텐데도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계속 하시죠. 어떤 혁신위에 어떤 안은 좋고 어떤 혁신이 어떤 안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다 뜻은 똑같은데 우리 당이 지금 뭔가 좀 부족한가라고 굳이 애정 어린 비평을 하면 이건 수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짜잔 하고 지하 연구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내놓는 게 혁신이 아니거든요. 이 정당의 혁신이고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인적 혁신과 같은 굉장히 민감한 실은 총선 1년 전이다 그러면 공천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인적 혁신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전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안을 만들고 원내부터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과의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지 한두 사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당이 혁신되지는 않는다. 알겠습니다. 근데 늘 우리가 정치권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확실하게 혁신을 할 생각이 있으면 쇼라도 잘해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쇼를 하고 실제로 혁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이후에 책임지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주 좋은 안을 가지고 와도 실제로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당시 호가호위 했다. 그러나 우리 당이 변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쇄신하겠다. 앞으로 2선 후퇴하고 아무 당무 개입 안 하겠다라는 선언을 먼저 시작하고 당의 혁신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대를 메고 나간 혁신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 개혁이 자연스럽게 따라갔거든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호가호위했던 그 주류 세력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중진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뒷짐지고 뒤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친윤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언더찐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준비가 됐을 때 국민의힘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과 그 오늘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이 절연해야 될 사람들, 뭐 윤석열, 한동훈 뭐 등등 해서 친윤, 쌍권 뭐 등등 얘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지금 당의 정확한 분위기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은 지금 수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수기를 할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인가? 예, 뭐 저희 당에 대한 비판 굉장히 아프죠. 지금 이제 19%의 여론조사, 실은 서울에서 정치하는 저는 19%도 넉넉한 점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107명 의원 누구 다 이대로 버티면 된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 그건 전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은 윤희숙, 뭐 김영태, 안철수 다 어떻게 보면 임명된 권력이시거든요. 임명된 권력과 선출된 권력은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할 수 있는 영향력도 다르고 왜냐하면 선출된 권력은 당원과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뚫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임명된 권력은 임명권자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는 뭐 이 MBN도 임명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임명권자와 조율하지 않으실 수 없으시죠. 방송의 방향에 대해서. 갑자기 곤혹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 보직의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다음부터 이제 저를 안 부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오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전 4승입니다. 대선. 민주당은 이제 4승 3패가 됐죠. 짧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순서가 인적 쇄신이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성공한 개혁은 일단 반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틀을 만든 다음에 그 틀 위에 새로운 얼굴들을 내놓습니다. 가장 성공했던 건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천막 당사죠. 쇼도 대단했었죠. 그리고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대한 것도 조금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